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하요. 오늘은 여름만 되면 등에 자꾸 뭐가 생기고 또 그 여드름으로 인해서 등이 진짜 얼룩덜룩하고요. 색소 침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등을 나름대로 열심히 씻고 관리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그 등드름에 대해서 홈케어를 하는 게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또 여름철에 등드림이 심해지는 원인 3가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등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더 크고 밀도가 아직 많고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목 뒤부터 골반 엉덩이까지, 심지어 엉덩이까지 여드름이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등드름이나 엉덩이에 나는 이 여드름이 여름에는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땀으로 인해서 피지 분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또 자외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피지 분비량도 1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어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땀으로 인해서 또 옷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브라끈들이 옷에 마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찰을 주면서 모공을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나 목 같은 경우나 팔도 노출이 심한 경우 자외선 차단제 바를 수도 있고, 또 샤워 후에 바디로션 같은 것들을 많이 바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씻겨나가지 않고 남게 되면 모공을 막게 되어서요, 오히려 피지가 더 폭발을 하게 되면서 등드름이 더 심하게 나서요, 또 그 등드름으로 인해서 또 났다 안 났다를 반복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되면서 등드름이 엄청 심해지기도 하고,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진짜 보기 흉할 정도로 색이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등드름의 원인은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하고 마찰, 자극인데요. 땀은 당연히 피지 분비량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건조를 들 수 있어요. 피부가 건조하면요, 피지 분비량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 기름기랑 수분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피부는 적정량의 오일과 적정량의 수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수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오일만 많은 상태면,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건데요. 오히려 피부의 방어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더 폭발을 하게 되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화장품을 겨우 바르지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몸에 뭐 잘 안 바르거든요. 얼굴에도 잘 안 바르는데 몸에 잘 바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면 등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얼굴에 나는 여드름처럼 등드름 관리를 할 때 패치도 붙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시중에 판매하는 바디 미스트나 바디워시나 뭐 스크럽이나 이렇게 하셨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면적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부위는 오히려 이런 자극으로 인해서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피부 진정을 시켜주고 재생을 해주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과한 관리를 하다 보면 등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등은 오히려 또 손이 잘 안 닿고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울로 봐도 이렇게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또 집에서 홈케어로 자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위가 아마 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등드름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으려고 알아보시는데, 아직까지도 화학적 필링, 피부를 벗겨내는 필링을 많이 하고 알라딘 필링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단가가 저렴할지는 몰라도
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도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이 심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극을 더 가하게 되면 피부 재생이 어려워요. 또 효과가 더디기 때문에 등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피부 진정을 시켜주면서 이제 재생을 시켜주는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등드름 때문에 여러 샵들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압출을 해주느냐, 어떤 제품을 뭐 쓰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여쭤보시는데 샵마다 일단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제품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일단은 본인한테 안 맞았던 거는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샵마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새로 예약하는 그런 샵에다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자극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하고 안 맞으시면 이제 샵을 한번 옮기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샵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는 저기서는 저렇게 해 줬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해 줘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샵마다 관리가 다르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설명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 샵에서는 등드름 압출을 무조건 하지 않고요. 그리고 화학점 필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무조건 자극적인 거는 하지 않고요. 피부 진정을 시켜주고 일단은 재생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주안점을 주는 거고요. 저는 특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이제 하는 게 전부 다이기도 하고, 그 제품을 쓰기 전에는 1차적으로 이제 일반 바디 스크럽과 2차 필링을 하고 2차 이제 딥클렌징이죠. 딥클렌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고주파를 한번 풀어주고요. 또 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끔 마사지를 한번 해준 다음에 이런 피부 진정과 이제 재생을 될 수 있는 제품을 피부에 침투를 시켜서 스스로 재생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핵심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걱정을 하세요. 예전처럼 알라딘 필링처럼 하고 나면 피부가 따갑고 벗겨지고 막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그런 관리는 전혀 통증 없고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고 또 약간 그냥 따끔따끔할 정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어떤 무리하게 이제 한 그런 필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또 압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압출을 하게 되면 또 자극적으로 되면서 또 그 압출하는 부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요. 저는 웬만하면 압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출 왜 안 하느냐고 안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 상태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택 사항이라서 압출을 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집에서 나름대로 자가 케어, 이제 홈케어를 하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전문 케어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샵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홈케어를 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땀이 났을 때는 무조건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고요. 웬만하면 면 소재 옷이나 마찰이 적은 그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좋고, 비닐이나 뭐 그런 조금 답답한 옷들, 가죽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등드름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조금 편한 옷들을 입으시고, 웬만하면 조금 넉넉한 옷을 입어서 마찰이 되지 않게끔 마찰이나 자극을 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샤워를 하실 때 이제 요즘은 비누보다는 바디워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잔여물이 또 나오면 등드름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머리를 감으실 때 이제 샤워를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뒤로 많이 하시잖아요. 머리를 감을 때 앞으로 이렇게 숙이셔서 앞쪽으로 얼굴 쪽으로 헹궈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건조하시면 등드름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샤워하시고 나서 이제 바디 로션을 가벼운 거를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잘 안 바르는데 몸에 바르는 게 당연히 귀찮죠.
근데 이제 등드름이 심할 경우는 좀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악화가 되지 않고 또 등드름이 더 나지 않는 요인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을 하셔야지 등드름이 심하지 않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크럽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스크럽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시면 오히려 더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드름 관리를 받으신다 그러시면 관리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스크럽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내내 이제 등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출이 심한 그런 나시를 입거나 수영복을 입거나 할 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등드름이거든요. 지금이 딱 관리하기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휴가철 전에 시작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무리하게 화학적 필링 그렇게 해서 빨리 강한 거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빨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텀을 주시고, 또 피부가 재생되려면 못해도 한 달, 2달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시고 관리를 받으시면 좋겠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철 등드름의 이제 원인과 자가관리 케어의 한계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등드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大家都新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